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민호입니다. 앞으로 AI와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떡상 가능성이 있는 냉각 기술 국내 기업들과 전 세계, 특히 엔비디아, 삼성, LG가 왜 이러한 냉각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끓고 있는 전 세계, 그다음 뭐 지구의 폭염, 폭우, 반복되는 이제 기상 이변에 AI 열풍에 올라탄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 기후와 기후 변화와 AI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향후 최고의 미래 먹거리로 뽑히는 AI와 이런 온난화,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I와 기후변화, 그다음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장이 올지, 그다음 또 중요성이 얼마나 더 중요해질지 아실 텐데 이것에 있어 이제 핵심인 게 바로 이 칠러, 말 그대로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칠러의 시장 공략은 이제 한층 빨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AI 연산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는 방대한 전력이 투입되고 서버의 발열을 잡기 위해 고성능, 고효율 냉각 시스템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AI 빅뱅이 파장이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다음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제 폭염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전력 기기를 넘어서 냉각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냉난방 공조 시장을 뛰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칠러 매출 증대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칠러 시장과 관련주를 조금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520조 규모 성장을 전망한다. 그리고 냉난방 공조 기업 레녹스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LG전자 에어컨 매출액 절반 이상이 냉난방 공조 부문에서 발생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냉난방 시장에 이제 보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미국 냉난방 공조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인 삼성 레녹스, HVAC, 노스 아메리카를 이제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법인은 이제 삼성전자가 50.1%, 레녹스가 49.9%의 지분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로 로아노크에서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잠깐 칠러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냉매로 물을 냉각시켜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대형 건물 등의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항, 쇼핑몰, 발전소를 비롯한 초대형 건물의 냉난방 공급에 사용이 되고요. 맥도날드 등에서 파는 이제 시원한 얼음 슬러시도 칠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딴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처음 공급하는데 성공하면서 AI 열풍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AI 핵심 장비 칠러에 힘쓰는 LG전자, 그다음에 뭐 데이터 시장 정조준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칠러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120억 달러. 칠러 사업 내용은 이제 데이터 센터 위주와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미국, 브라질 등의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장은 이제 25년까지 평균 38.4%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246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이제 2018년에 198억 달러에서 이제 2019년 262억 달러로 매년 32.1%씩 성장을 하고 있고 AI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의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환경 규제 및 이상 기후 수요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증가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냉난방 공조 및 데이터 센터 칠러 사업에 열을 들이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향후 미래 먹거리로 성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냉난방 공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핵심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은 급증하는 이제 컴퓨터 수요와 발열,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게 모두 다 발열 문제로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냉각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순행식 냉각이 있고 냉각수를 사용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동냉식보다는 좀 효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액팅 냉각이라고 있는데 서버를 특수 용액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로 이제 전력 소비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직접 층 냉각이다 그래서 CPU와 GPU 등 열이 집중되는 부품에 이제 냉각 블록을 직접 부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는데 공냉식, 순냉식, 액침 냉각 등 여러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요. 프리쿨링 냉동기는 이제 실내 공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공냉식 솔루션인데 이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연간 2, 30%씩 성장이 예견되고 있고요. 5년 내 40조 원 규모에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냉각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컴퓨터 발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순행식 냉각 방식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를 사용해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냉식보다는 좀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액침 냉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서버 등을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의 액체에 침전을 시켜서 열을 식히는 기술로 서버를 특수 용액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로서 이제 전력 소비와 발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부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 AI 반도체부터 내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AI 서버의 이제 학습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액체로 활용해 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서버의 열을 식히는 공냉식 냉각이 주로 활용이 됐는데 서버의 온수를 통과시켜 열을 식히는 방법이 유력한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새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보고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액체 냉각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체 서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보다 열 흡수량이 3000배 이상 많고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 효율이 높을수록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전체 서버에서 이제 액체 냉각 비중이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 칠러 관련주들을 좀 모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건 좀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LG전자인데요. LS 엠트론 공조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중앙 공조식 칠러, 원종용 칠러, 그다음 빌딩 관리 솔루션이 BMS 이것들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갖추고 최근 칠러 사업에 힘을 싣고 4년 만에 해외 법인의 3배를 늘리고 칠러를 전 세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자회사인 하이엠 솔루텍을 토대로 브라질의 신규 칠러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독일, 인도 법인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워트라는 기업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냉각에 직접 관련은 좀 떨어지지만 전력 효율을 위한 냉각 시스템 및 칠러 등 공조 제품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반도체 특수 공정의 칠러를 개발한 워트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수 공급품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반도체 특수 공정에 사용되는 항공수 장비 즉 칠러를 개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음엔 이제 한중엔 CS인데 국내 최초로 순행식 ESS라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냉각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순행식 시스템에서 국내 유일한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KN솔은 이제 액침 냉각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KN솔은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서브머사와 이제 협력해서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KN솔이 채택한 이머전 쿨링 시스템을 이제 싱글 패스 방식으로 투 패스 방식보다 효율은 다소 좀 낮지만 용액이 증발량이 적어서 유지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국내 냉각 기술 전문 기업이고 데이터빈과 협력하여 이제 데이터 센터용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SK 이노베이션인데 SKM 무브, SK 이노베이션의 윤활유인 자회사는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 중이고 올해 하반기 SK텔레콤 데이터 센터에 이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GST인데요. 액침 냉각 장비를 개발해서 현재 기술 검증 단계에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고 그다음 공정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 핵심 장비인 이제 스크러버와 이제 칠러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스템인데 반도체용 칠러 냉각수 관련해 획기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 및 냉각 공조 특허를 1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AI 데이터 냉각 기술의 핵심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이 냉각 기술이 앞으로 더 환경 규제에 따라서 더 앞으로 더 중요한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